집값 폭락이 가속화되고 있답니다. 일시 쇼크가 아닌 하락장 초입이라고 하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5억짜리 집을 20억 만들어 놓고 5억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뭐 여전히 비싼 가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2억짜리 10억 만들어 놓고 11억짜리 만들어 놓고 8억 됐어요. 여전히 4배가 오른 상태인 거죠. 5배 오른 상태에서 뭐 좀 줄었다고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졌다고 안 믿는 거죠. 여전히 높은 가격이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연말이 되면 2019년 가격으로 오고 내년이 되면 2017년 가격이 된다. 24년이 되면 2015년 가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요. 2025년이 되면요. 뭐 2014년 가격이 되는 거죠. 2026년이 되면 또 이제 2015년 가격이 되는 거고요. 14년, 15년 가격요. 뭐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50%, 70% 하락한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재조정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뭐 너무 무리했던 거죠. 지난 정부 때 너무 무리하게 가격을 거품을 부풀려 놨던 거죠.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모양이라는 거죠. 뭐 집값이 폭락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안 사죠. 살 엄두를 못 내죠. 왜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뭐 다만 2030들이 작년 재작년 연끌해가지고 많이 걸려들었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해야 되죠. 많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이 쉽던가요? 만만하지 않죠. 뭐 이제는 언론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뭐 경기 침체되면 부동산 매수 수요는 더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격 하락이 본격화 됐던 2009년하고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가지고 2009년에서 2014년까지의 모습 뭐 그때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 뭐 지금이 2022년이니까요. 한 2027년, 2026년, 2027년쯤 되면 또 다시 분위기를 띄워서 반전시켜서 집값을 올리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사이에는 많이 내려갈 거다라고 보면 맞고요.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장기화 되죠. 장기화 됩니다. 지금은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의 장기화 상승세 이후 둔화가 본격 시작된 2009년이 연상된답니다. 이제 2014년 이후 장기간 상승세였죠. 2014년 이후. 그러면 9, 10, 11, 12, 13 이렇게 보면 22, 23, 24, 25, 26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2026년 상반기쯤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매수하러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고요. 3, 4, 5, 6이잖아요. 한 4년 뒤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3년에서 4년 뒤쯤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4년 뒤라고 생각하고 뭐 움직여야죠.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뭐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배제하고 뭐 이래저래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죠. 집값이 내려가지 않게끔 지금의 정부가 뭐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부담이 커서 뭘 못한다라는 거죠. 뭐 2008년에는 금리가 5.25였고요. 2010년쯤에는 2%였죠. 뭐 그러다가 2012년에 금리가 또 뭐 3%대 올랐고 그 이후에는 뭐 계속 내려가기만 했죠. 이걸 미뤄볼 때 지금 이제 2022년에서 2023년, 2024년까지는 금리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고 나면 2025년, 2026년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또 다시 내려가겠죠. 금리 내려가고 사람들이 또 집을 사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계속 띄울 거다라는 거죠. 뭐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측입니다. 뭐 저도 이제 그 시기쯤에서 이제 들어갈 궁리를 해야죠.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이쯤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2025, 6년쯤에
들어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지? 하고 고민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뭐 지나보면 아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냥 일상이 있고 매우 이제 당연한 모습들인데 이러면서 제가 배우는 거죠. 뉴스를 계속 들여다보고 이래저래 주저리 얘기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좀 정말로 부동산을 매수할 시기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그러려면 올해 말고 한 내년쯤부터 해서 여기저기 좀 많이 둘러봐야겠죠. 아니면 2024년쯤부터요. 뭐 그렇게 해야 좀 뭔가를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내년 하반기쯤부터 해서 좀 둘러봐야겠죠. 그러면 2023년 하반기다라고 하면 뭐 2년 뒤쯤인 2025년 하반기쯤에 나올 미분양이나 아니면은 뭐 경매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볼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뭐 아무쪼록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금리가 이 그래프에서 이제 22년, 23년, 24년 금리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해서 오를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금리 폭이 여기 2008년 5.25까지 찍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2025, 2026년에 아마 또 금리가 다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때 뭐 정치금리 혜택 받고 또 양도세세 면제 받고 정말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집값이 2020년, 2021년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다시 오는 거죠. 이때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게 이게 또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밑으로 하향 곡선을 내리겠죠. 지금 뭐 미분양이 31,000 가구라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지나면 5만 되고 8만 되고 10만 되고 그 이상 늘어나겠죠. 뭐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무슨 부동산 매수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뭐 금리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면 매수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장기 침체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부동산에 관심을 사람들이 못 갖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어렵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